고전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슬기로울 시니어 생활입니다. 지난주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주호 어르신이 친구분들과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어. 연봉이 3억 5천이라네. 김주호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맞은편 이 씨는 시계를 힐끗 보며 벌써 내시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모임은 예정보다 일찍 끝나버렸고 김주호 어르신은 자신의 이야기에 호응해주지 않는 친구들이 섭섭했고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말에 주변 반응은 시큰둥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차가워져서 섭섭했던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문제는 같이 기뻐해 주지 않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려. 열심히 살아왔기에 6, 70대가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소중한 인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나 소유에 대해 자랑을 하게 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마치 마약을 복용한 것 같은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추락합니다. 즉, 여러분이 자랑할수록 듣는 사람은 여러분을 더욱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은 달콤한 보상 같지만 결국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사실 이런 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탈무드에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마음이 달아오를수록 혀를 늦추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위험천만한 자랑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진짜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자녀의 성취에 관한 자랑입니다. 우리 큰 아들이 변호사고 둘째는 경찰 간부야. 셋째도 이번에 전문의 됐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사회적 관계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구 동성로의 한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만나는 8명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 박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원들이 모처럼 개인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닌다고 했고, 다른 분은 남편 간병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때 박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또 논문이 세계적인 학회지에 실렸대요. 영어로 된 논문인데
제목도 어려워서 나는 이해도 못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던 최 씨는 괜히 가방을 뒤적거리기 시작했고, 간병 얘기를 하던 정 씨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건성으로 답했죠. 박 씨는 이어서 딸이 보내준 달러로 이번에 명품 가방을 하나 샀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그날 모임은 일찍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참석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녀 자랑이 관계를 해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듣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게 되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거나 아직 취업을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죠. 마치 자신의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대화는 상대방의 현실과 감정을 무시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무신경함의 극치로 여겨질 수 있어요. 탈무드에서는 존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를 높이는 말보다 지금 마주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높이는 말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오늘부터 자랑 대신 아이들이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걸 보니 기특해요. 자녀 키우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다들 대단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다들 멋져요. 라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두 번째 금기, 과거의 영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습관입니다. 광주 충장로의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무등산 자락에서 만나는 12명의 회원들이 있었어요. 이 씨는 항상 일찍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산을 오르면서 시작되었어요. 내가 팀장일 때 말이야. 우리 부서가 회사 전체 매출의 40%를 담당했어. 지금 젊은 놈들은 그런 추진력이 없다니까. 신입사원들 보면 조금만 일 시켜도 힘들다고 그래. 처음에는 경험담으로 들었던 사람들도 매주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자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운 60대 초반의 박 씨가 요즘 회사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과는 다르더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이 씨는 그래도 기본은 같아. 내 시대에는 말이야. 라고 또다시 과거 이야기를 꺼내들었어요. 결국 몇 명의 회원들이 일정이 바뀌어서라며 동호회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영광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현실감을 잃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다른 시대인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둘째, 이런 대화는 젊은 세대나 현재 상황에 대한 폄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옛날이 더 좋았다. 지금 사람들은 무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탈무드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태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제의 기준으로 오늘을 재단하기보다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지요. 오늘부터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해보세요. 요즘 시대는 우리 때와 많이 달라 보이네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요. 젊은 분들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져요. 얼마나 여유 있고 멋져 보이나요? 세 번째 금기는 경제적 여유나 건강 상태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한 문화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마다 열리는 서예 수업에 참석하는 10여 명의 수강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 정 씨라는 분은 항상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쉬는 시간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 붓은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 한 자루에 50만 원이야. 붓털이 달라서 글씨가 확실히 다르게 써져. 나는 요즘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태극권을 해. 그래서 또래들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의사가 그래. 어느 날은 당뇨로 고생하는 김 씨가 혈당 관리가 어려워서 음식 조절이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하자 정 씨가 나는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들이 깜짝 놀라 30대 수치가 나온대. 역시 꾸준한 운동과 좋은 음식이 중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 이후로 수업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점차 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무신경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마치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무언의 비난처럼 들리기도 하죠. 또한 이런 대화는 진정한 관심사가 아닌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얕은 관계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교감보다는 과시를 위한 만남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대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두 건강한 덕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취미 활동까지 있어 참 좋네요. 꾸준한 운동을 하니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되네요. 젊었을 때는 시간 날 때만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겠어요. 건강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함께 챙길 약속이 될 때 더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모임에 참여할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진정으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대화에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기를 내시면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공동체가 배움과 돌봄, 작은 선의로 선다고 보았습니다. 과시를 내려놓고 배우고 돕고 건네는 말로 걸어갈 때 자리가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용기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문화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열리는 요리 교실에 참석하는 한 씨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날은 김치 담그는 수업이 있었는데 다들 열심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어. 나는 김치 담근 지 40년 됐어 라고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씨는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김치 담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작년에 담근 김치는 너무 짜서 남편이 한 젓가락도 못 먹었어요. 올해도 또 실패할까봐 걱정되네요.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 씨가 저도 사실 처음에는 계속 실패했어요. 소금 농도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김 씨도 맞아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치가 씌어지기만 했어요 라고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결국 그날 수업은 서로의 실패담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고 모든 수강생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의 솔직함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돕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또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상대방의 지식이나 경험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더 큰 애정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멘트를 사용해 보세요. 이 분야는 정말 어려워서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경험 많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실수투성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 보고 있어요. 내 실수 한 줌을 먼저 꺼낼 때 그 자리가 사람으로 채워진다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용기는 모른다는 것을 당당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북클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는 독서 모임이었는데 그날은 유명한 철학서를 주제로 토론하는 날이었어요. 참석한 8명의 회원들은 모두 60대 이상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여러 회원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 작가의 의도는 말이죠.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려운 용어들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딱딱해져 갔습니다. 그때 김 씨라는 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작가가 말하는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런 용어들이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모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했던 이 씨가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라고 말하며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회원들도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라며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그날 토론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정직함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요소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가 들키는 것보다 처음부터 솔직한 것이 훨씬 존경받을 만한 태도죠.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인품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 배우려는 자세는 상대방을 선생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배울 게 참 많다고 느껴져요. 질문을 사랑하는 탈무드의 가르침에는 정답보다 배움의 마음을 중시합니다. 모릅니다.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한 문장이 품격을 만들지요. 세 번째, 용기는 자신의 감정이나 외로움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수욕장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마다 만나는 동네 주민 5명이 있었어요. 모두 혼자 사는 60대 후반의 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날씨나 건강 이야기만 하던 모임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요즘 무릎이 아파서 혈압약을 바꿨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갑자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쓸쓸해요. TV 소리만 계속 들리고 가끔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안 하는 날도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최 씨가 저도 그래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 씨도 맞아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괜히 옛날 생각만 나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의 진짜 마음을 나누며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때로는 함께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박 씨의 용기 있는 솔직함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관계를 깊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은 상대방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비슷한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며 더 큰 연대감을 느끼게 되죠. 또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열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표면적인 관계를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시킵니다. 탈무드에서는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조금씩 들어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 그 한마디가 함께 서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가요. 요즘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어서 가끔 마음이 무거워져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상대방과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결국 진정한 어른다운 대화란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상대방과의 진정한 연결을 추구할 때 비로소 나이에 걸맞은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려 애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으로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가오고 의미 있는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예지의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높이기보다 지금 마주한 사람을 먼저 높이라. 보여주기 대신 함께하라. 그 작은 전환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대화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했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상대방과 진정한 교감을 느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슬기로울 시니어 생활과도 좋은 관계 이어가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관계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